심각한 기후위기에 맞서 세계 에너지 흐름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탄소 중립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의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이중희 전북대 나노융합공학과 석좌 교수, 그리고 임만규 전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탄소 중립 또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이제 시대적인 명제가 됐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가 됐는데요. 이주희 교수님, 이런 가운데 수소가 우리 또 청정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 이유, 우리 또 지역이 품고 있는 가능성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요즘 기후위기가 누구나 느끼듯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이러한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이렇게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네.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만 이렇게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간헐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에서는 배에 필요한 연료, 항공기에서는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예. 이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었다가 필요한 에너지로 합성을 한다든지 또는 수소를 직접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사회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가 됐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 국장님, 뭐 지난 6년 동안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이 산업의 현황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현 정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네, 과거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그런 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경제 산업의 어떤 포문을 여는 시기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수소경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단순한 수소를 활용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또 활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꾀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북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호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우리 전북에서는 이제 현재 사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연료전지 이런 산업들의 기반이 구축이 돼 있고 또 이제 부안의 그린수소 생산 기지라든가 완주의 수소 특화 국가단단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주기전 시스템을 통해서 청정수소의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마련됐다고 보여지고 이런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의 산업이 융합을 통해서 어떤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2019년에 이제 정부에서 이 수소 산업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을 당시에 수소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라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수소차 하면은 뭐 전 세계에서도 이제 우리 현대차가 첫 손에 꼽히고 마침 우리 지역에 이제 전주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큰 또 기대를 모았는데 공장장님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상용차 그 보급 속도랄지 시장의 어떤 성장이 당초의 목표나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아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곁으로 어느 정도는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상용 부문은 그 필요성에서 좀 절실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내연기관 쪽에서 절실하게 그 수소에 대한 부분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네. 이 사업 기반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정부에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이 에너지의 특성상 승용보다는 또 상용에 더 적합한 그런 에너지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승용차는 뭐 배출량 자체가 배기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네. 그 상용은 다 10리터급 이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이고 그래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상용이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우선적인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장거리 운행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충전하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네. 하는데 수소 에너지로 갈 경우에는 일반 그 화석 연료를 충전하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그 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상용이 먼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이 또 상당히 수소 분야에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대차도 뭐 광저우에 그 수소 연료전지 또 그 투자를 해서 그 공략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또 힘을 쏟고 있는 이유,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중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의 전체적인 기술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독일의 그 유명한 회사들을 중국으로 많은 부분 그 유치를 좀 하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술력이라는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그 유명 회사들의 지분을 거의 인수를 한 방식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 부문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개발이 시작됐고 또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료전지 즉 수소 산업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이제 전환을 해서 지금 상당한 속도로 지금 현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국가 산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안에는 보조금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중국의 전기차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부의 주도로 인해서 관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좀 봤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발전 속도는 민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주희 교수님, 그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에 수소법까지 세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는 와중에 뭐 방금 언급된 것처럼 중국이랄지 다른 지역들은 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조금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국가수소경제 로드맵을 최초로 이렇게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적극적 추진 동력이 약간은 부족했고 더구나 윤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분야에서 크게 위축되어서 거의 멈춰 있다시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언은 먼저 했지만 실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역사도 오래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또는 산업적 인프라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해외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등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국가 주도적으로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 예. 또는 확대 보급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어떤 수소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전체의 어떤 균형된 발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장, 운송, 이용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 사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산업 진흥책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 논리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뭐 두 분 교수님하고 공장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느냐 또 이게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이 또 추진되느냐가 굉장히 산업 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일례로 풍력이 그런 또 연장선상에서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아시는 것처럼 풍력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다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풍력을 별로 지원을 안 하면서 현대중공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뭐 내부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또 사업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넘기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 우리 지역에서도 주춤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수소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런 일관성이나 흐름이 조금 미약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원식 국장님, 국가 간의 경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제 최근에 보면 국내 그 시도 간 또 뭐 지역 간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남도 그렇고 뭐 강원도 그렇고 뭐 이제 평택이랄지 뭐 전국 그 어지간한 시도들이 굉장히 이 수산업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시범도시도 선정되고 이러면서는 상당히 주도권도 가지고 이랬다가 조금 이런 경쟁력이나 이런 그 주도권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수소 산업이라는 것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예. 이런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전주기적으로 이렇게 육성이 돼야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지역의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는 그런 전주기가 구축되지 예.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여수산단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생수소들을 많이 생산을 한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고 뭐 창원 같은 경우도 수소 인프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거였고 또 수선박이라든가 이런 네. 것과 연계가 돼 있고 또 보면은 아까 강원도도 액화수소를 저장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특화가 돼 있고 또 이제 평택도 말씀하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에 대한 선박,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데서는 이제 그린 수소 쪽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 쪽으로 생산을 하면서 또 이제 활용의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 상용차가 있기 때문에 예. 현대 상용차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1, 2차 벤더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활용률들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전체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현황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수소 시범 도시를 2020년도에 이제 전주안주 시범 도시가 처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이 수소 도시로서 20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공급 기지로서 완주와 그런 부안이 이제 수소 공급 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소 인프라는 우리가 완주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주로 이제
현대 자동차용차라든가 일진 하이솔로스, 그다음에 익사인드, 두산 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지원 시설도 이제 완주 쪽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완주 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새만금 쪽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된 그런 기축지들은 제가 이제 새만금 쪽에 부안이라든가 군산 쪽 뭐 이런 쪽에 지금 제가 구축을 해서 그런 예.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 수소산업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북 도정이 상대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신원식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명제,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행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산업들을 수산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차량의 이제 모빌티 분야가 이제 가장 사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쪽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측면도 그렇고 수소를 소비하는 측면에서의 그 소비하는 차량 측면 이쪽에서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자양분 이런 예.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때까지는 기업 단독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관해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더 기업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 일부 뒤에서 또 조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수소산업 관련된 그 향후 육성 방안 관련해서 국내 수소 생산 목표를 39만 톤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신 국장님 지금 그린수가 무엇인지 또 최근에 아까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부안에 지금 우리 이제 생산지도 네네. 있고 그러는데 관련된 그 MOU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그런 것들이 잘 됐을 경우에 기대 효과까지 알아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수소 하면은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핑크 수소 여러 가지 수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제 재생에너지 활용해 가지고 이제 수전해를 하면 이제 수소가 발생되는데 그걸 이제 친환경 수소라고 해서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소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수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탈탄소를 하는 산업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그다음 수소 경제 전환의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경제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경제성 부분만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소 대체 연료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우선 수단으로 상당히 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부안에서 이제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북도와 부안군,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래 전북 테크노파크가 좀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현대건설과 함께해서 1.5메가짜리 이제 수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수소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개발해서 지금 이제 준공해서 지금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업무 협약을 한 것은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수전의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실증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의 독자 기술을 통해서 그걸 개발해서 그걸 이제 수출까지 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이 되고 또 에너지 자립률을 또 높이고 그러면 동시에 또 수출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희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여러 그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와 달리 우리는 지금 생산 현장이랄지 여러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렇다 할 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도중에 우리 그린 수소에 대한 경제성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그린 이렇게 수소 전체 시장을 보면 아직은 태동기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네. 굉장히 태동기인데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일 수도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더 2불까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언더 2불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고 지방에서도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같은 그냥 시장 경제가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산업이 진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예. 발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기업을 지원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린 수소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85% 정도가 재생에너지 전기값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값을 어떻게 내려서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우리나라가 낮출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린 수소 산업이 태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이 태동도 되기 전에 어떤 안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산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조금 자유스럽게 해봐 하는 것이 훨씬 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산업체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갈 건가 좀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그 방금 앞서서 이제 우리 신원식 국장님이 수소의 어떤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뭐 제일 깨끗하고 청정한 뭐 그린부터 쭉 뭐 블루도 있고 뭐 핑크도 있고 그레이도 이렇게 있고 나눠집니다만, 굳이 뭐 청정 수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수소 전체의 어떤 시장의 규모를 좀 키워놓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를 소비하는 측면, 즉 그 모빌리티 분야에 몸담았던 저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를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정 수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데는 아직까지 조금 좀 속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청정 수소가 됐든 그레이 수소가 됐든 블루 수소가 됐든 어떤 수소가 됐더라도 일단은 수소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생태계가 좀 빨리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소라는 측면에서 공급이 돼서 수소를 소비하는 그런 산업 단계가 육성이 되고 그 단계가 탄탄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수소의 생산 필요성도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 필요성이 훨씬 더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후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린 수소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수소의 생산 비용도 좀 줄이고 경제성을 이제 확보를 하려면 대규모 생산 시설을 좀 구축하고 또 효율성도 높여야 할 텐데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교수님,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보다는 뭐 정부나 기업체의 어떤 또 지원이나 그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상당히 중앙 정부에 의존적이고 네. 산업 정책 방향도 중앙 정부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중앙 정부의 전략이라든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과감하게 연구 개발하고 그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중앙 정부의 정책 또는 지원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라북도는 그 완주를 중심으로 전북형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부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해서 따내기도 했고 지금도 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국장님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성과 또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향후 미래 어떤 기대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는 그 전체적인 우리 수소 사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는 완주에 중점적으로 지금 구축되고 있는 수소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완주의 이쪽에 보면 이제 완주 일반 산단이 있고, 이제 과학연구단지, 그다음 테크노밸리 1산단, 2산단 이렇게 해서 이게 한 300만 평 정도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상용차, LS엠트론, 일진하이솔루스, 그다음에 뭐 한소케미칼, KCC 이렇게 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수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센터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총 7대 센터를 현재 구축했거나 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라든가 수소 저장용기 시험 인증센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구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은 수소 상용차 실내 내구성 검증센터라든가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등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 옆에 바로 이제 한 50만 평 정도의 수소 특화 국가 상업단지를 현재 최종 후보지 결정을 받은 2023년도에 받은 네. 이후에 예타를 진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한 연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상업단지 지정을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산업부에서 좀 하고 있다가 그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면서 그 평가가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 정도면 제가 이제 발표 평가가 있고 그에 대해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 350만 평 전체에 대해서 이제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했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후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수소사업 생태계가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수산업도 지금 연말 뭐 혹은 그 직후에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로드맵들이 상당히 많아서 관련 산업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주희 교수님, 그 전북이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산업의 전주기에 걸쳐서 그래도 고루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일부 부분이랄지 보면 좀 내실이 좀 미약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전북은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 생태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그런 시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의 우리가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유치해서 우리가 따와서 그것을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전북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만금이라든지 상용차라든지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러한 사업을 전북에 유치해서 생태계를 좀 더 갖춘다고 하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전북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우리 전략, 우리의 생각, 우리 전북에 있는 기업들의 그 면모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수소 생태계를 갖춘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 우리 중기부에 새로운 중기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새로운 지역 특화 사업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전북의 특화 산업 중에 우리 수소 산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수소 산업이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도에서도 어떻게 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정말 우리 전북의 수소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기고 가다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부안에도 그린수소 생산 단지도 생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2022년 무렵부터 동해항이랄지 뭐 평택항 이런 데는 수소 암모니아 전용 부두도 지금 추진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산업의 전주기로 놓고 보면 그런 전용 부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좀 조성하거나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항이 됐던 여수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그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근처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네네. 미래의 핵심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수소가 될 거고 액화수소가 됐든 암모니아가 됐든 메탄올이 됐든 네. 그런 수소항이 우리 새만금 쪽에 또는 군산 쪽에 들어설 필요가 굉장히 절실히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특히 뭐 알리백 지금 산단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 특화 산단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한 항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후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수소 암모니아항 전용부도 저 추진했던 데가 동해항하고 울산항이었군요. 제가 네, 평택항이 아니라 맞습니다. 두 군데였던 것 같습니다. 임만규 공장장님, 그 뭐 우리가 지금 수소차의 어떤 그 특히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가 조금 이제 아쉽다는 말씀 앞부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잖아요. 이 분야가 지금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조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이 시설 확충하는데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이 부분도 또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앞에서 좀 잠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네. 이런 측면인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수소 차량 보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혹자는 정부가 수소 차량에 대한 그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소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충전소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양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어떤 수소 산업 자체가 보면은 아직까지는 유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 그러면 유아기에는 적절한 시기에 자라면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이유식을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충전소를 공급하는데 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 비용 자체를 이제는 SOC 산업으로 보고 국가기관 산업으로 보고 또 이 산업 자체 군을 잘 육성해 나가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네. 충전소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건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산업 생태계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즉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 청년기 정도까지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은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좀 다른 측면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 국가 경제 산업으로 대두되는 산업이다 생각하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상호 경쟁력 측면을 염두에 두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청년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나름대로 좀 보조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성장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이 이제 착근이 되어서 육성 단계를 이렇게 거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우리 뭐 지역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관계 지금 어떻게 그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인력 양성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이주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아까 그 산업 분야 육성 분야에 대한 지금 정부에서 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5급 3특이 새로운 이제 새 정부의 체계가 되면서 거기에 네. 맞는 특성 지역 산업의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을 이제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수소 산업은 재생에너지에서는 플러스 이제 신산업의 신에너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를 포함해서 수소라는 신에너지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올 2월 달에도 현대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제 수소에너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이제 지정 받아서 지금 제가 전국 최초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협약을 해서 어떤 수소 산업에 맞는 인력을 전문 인력들을 길러내자라고 해서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소 에너지 고등학교가 2024년에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년이 지나면 28년에 이제 학생들이 배출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전북대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약학과를 통해서 이제 연 20명씩 그렇게 좀 실무 인력들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못 봐도 전문 인력들이 이제 고급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가 특성화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2020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서 28명의 지금 석박사 인력들을 지금 길러냈고 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이제 전주대학교 같이 해가지고 에너지 공유대학이라는 것을 전남대학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공유대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석박사 인력들을 총 이제 앞으로 74명 정도 이제 길러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라든가 산업 현장 이런 부분을 총 연결해서 네. 산업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랄지 대학교랄지 관련된 내용 네트워킹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도 조금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일부 규제가 조금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 아까 뭐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행정에서 보시는 규제 완화 필요성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규제 완화를 항상 이야기하면 규제가 완화되면 이게 안전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우리 국내적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의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예. 측면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은 발전하는데 이 규제나 제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산업의 육성하는 데서 발목을 잡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실증을 하는 실증 특례라든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규자의 특구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2020년부터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네. 수소 용기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수소 용기의 운송에 있어서 이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 그 전에는 250바 정도밖에 운송을 못했던 것을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450바까지 네. 늘리는 부분을 제가 규제 특례를 받아가지고 그건 진행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탈부착 수소 용기가 시스템이 이제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식으로만 예. 수소를 갖다가 충전시키는 방식밖에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2024년도에 제가 규제자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규제가 하나하나 개선될 때 우리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열어져 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 실제로 앞서서도 관련 업체를 또 운영하셨던 사례도 있고 지금도 뭐 수전에 관련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또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아마 수소 관련 산업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게 규제 완화일 겁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다른 나라의 규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에서나 법을 만드는 주체는 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드는 주체가 법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자꾸 까다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체의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규제는 다른 외국처럼 그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는 안전을 위해서 그냥 기업체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규제가 인허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산업이 진입하는데 정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무슨 수소 프로젝트를 하려면 다 규제 특구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구로만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제 프리 특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규제의 혁파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후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규제라는 측면을 좀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쟁력을 올리는 측면에서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통제의 개념으로 지금 자꾸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용화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규제에 묶여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걸리고 하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힘을 입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규제를 통해서 안전관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스펙을 만들어서 그 스펙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 개념으로 돼서는 안 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북의 수소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빨리 그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만 또 이제 앞으로 또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또 변신을 또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전북의 수소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앞서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대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업이 뭐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좀 드리고 좀 넘어가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거는 산업군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 성장 단계까지의
오르기 위한 하나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수소산업 관련된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자의 역할 또 정확하게 좀 잘 수행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행정, 정부 이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예. 우리 전북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수소산업은 이러한 청정 지역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수소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잘 사는 전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국장님. 네, 오늘 그 토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AI가 이렇게 핫하다고 하는데 AI란 말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AI는 30년 후가 되어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 수소라는 것에 아까 경제성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어떤 하나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의 지원, 도의 지원, 시군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R&D라든가 기업 지원, 그다음에 인력 양성, 아까 말씀하신 무엇보다 규제에 대한 특례, 완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때 이 기업들이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구슬이 섬알이라도 껴야 보배다 이런 말처럼 그 중간에서 그런 잘 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소산업. 전북이 가진 많은 가능성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의 수소산업이 강점은 한층 더 튼실하게 키우고 과제는 하루빨리 보완해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